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8월 3일 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44%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닥은 0.16% 하락 마감하였어요. 오늘은 시장에서 실제적으로 코스닥만 좀 수급이 많이 빠지는 흐름을 좀 보였고요. 그런 수급의 이 주체의 흐름을 보면 코스피는 진짜 오랜만에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좀 들어왔다. 떠나갔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돌아오고 당연히 이 외국인 투자자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투자자들이 들어오니까 뭐 개관 투자자들이 물량을 조금씩 털어주면서 수급을 받쳐주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오늘 양매도가 나왔어요. 특히나 안 그래도 이 추세를 만드는 게 외국인인데 그나마 코스닥은 외국인이 사줘야 버티든 아니면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만든다. 왜? 기관 투자자들이 전혀 코스닥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쓸모없는 애들이라고 말씀드리죠. 얘네들은 뭐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파니까는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기관 뭐 개인들의 물량이 늘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좀 과하게 판다. 정말 이 물량들이 전환사채, 유상증자에 대한 물량들만 있는 거냐, 아니면 요것들이 일반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의 이 물량을 대환대출로 외국인들한테 팔아넘기는 거는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 흐름이에요. 뭐 미친듯이 팔아댄다는 거죠. 7월달부터 하루 이틀 빼고는 한 달 내내 팔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기관 투자자들이 그거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주가를 들었다 놨다 했다는 부분인 거고요. 자, 어찌됐든 시장은 다시 한번 저점 1028포인트를 확인했다라는 거고, 그죠? 계속 이 자리를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이 1040포인트 위로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고, 크게 보면 요렇게 하나의 박스의 딱 중간값이에요. 어디가? 1045포인트 정도가. 그죠? 그러면 그냥 여기를 딱 기준 잡아서 주가가 이 위에 올라와 있을 때냐, 아니면 1050이네요. 이 위에 올라와 있을 때냐, 이 밑에 있을 때냐, 그냥 그렇게만 나눠지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선을 여러 개 그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그어놓고 1050포인트가 여기가 아니네요. 1045가 맞겠네요. 1048? 잠시만요. 좀 내려볼까요? 천 700. 이것도 아니에요. 1040. 그냥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45가 맞는 것 같네요. 104500. 딱 여기가 중간값이다 라고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밑에 뭐 열어둘 거면 이렇게만 열어두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자리 깨냐 안 깨냐, 깨면 1020포인트까지 한번 내려앉을 거고, 마지노선은 1007포인트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오늘 뭐 상승 마감을 하긴 했지만 그냥 요 윗자리로 올라오냐 못 올라오냐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250포인트 위로 올라올 거냐 못 올라올 거냐. 못 올라온다면 밑으로는 다시 3200까지, 그리고 위로 올라온다면 다시 3200, 85포인트 이 위로 올라갈 거냐 못 올라갈 거냐, 뭐냐, 그냥 그런 기준으로만 주가의 흐름이 그 위냐 밑에냐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맨날 같은 얘기하는 것도 지겹네요. 이 지수가 항상 계속 그 자리에서만 왔다리 갔다리 해서, 자,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의 이 개별 종목에 대한 장난질이 오늘에서 좀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뭐 코스닥은 밀렸고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계기로 좀 끝나는 흐름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은 하는데, 이번 주까지는 좀 지켜보자. 지켜보고 다음 주면 또 옵션 만기일이 나타나겠죠? 그럼 그 만기일 기준으로 앞뒤가 될 거냐, 뭐 뒤가 될 거냐는 모르겠지만 그 이유는 좀 나은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인트로메딕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죠. 뭐 싸이월드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의 시초가 싸이월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싸이월드가 망했다가 상장 폐지라고 하기 좀 그렇고 없어질 위기에 나타났다가 뭐 최근에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이제 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싸이월드 관련주로 이 인트로메딕이 상승을 한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최근에 이 주가를 올려놓고 단기 저항을 맞은 자리예요. 그죠? 단기 저항 4,600원대. 실제적으로 이 월봉을 만들어 놓고 4,600원 위에서 종가를 형성하고 마무리가 됐으면 한 번 더 위로 쏟아내는 자리를 6,000원대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였는데, 5,500원에서 6,000원대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렇지 아니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강하게 누르는 흐름이 나타났고, 그럼 밑으로 열려있는 자리는 어디? 3,050원 부근, 3,000원 부근까지는 열려있는 자리예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3,000원 부근까지는 열려있는 자리고, 그 안에 단기적으로 지켜줄 자리는 분명히 남아있지만 그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 반등이 강하지 못한다면 뭐다? 주가는 어찌됐든 이 3,000원 초반 부분까지는 한 번 더 누를 수 있는 관점이다. 누를 수 있는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물량이 다 빠져나갔다기보다는 이제 바닥에서 뭔가 이슈를 가지고 주가를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이제는 뭐다?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오고 횡보하는 자리를 좀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이다. 그럼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이 3,400원 지금의 자리대에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런 이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 반전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뭐 3,850원 위로 종가를 갖다 놔야 흐름이 된다.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밑에서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 줄 거냐, 아니면 위에서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 줄 거냐의 기준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이 3,850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종목의 중심값은 3,850원이고 이 위에서 주가가 움직일 때와 밑에서 주가가 움직일 때에 따라서 뭐다?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 기술적 반등이 3,800원대 위로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어 주느냐 못하느냐 얘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 종가 기준으로 3,850원을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 위에서 넘어선다면 이제 위로 박스 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박스의 기준은 4,200원 부근까지, 밑으로 열려있는 박스의 기준은 3,200원 정도까지, 요런 기준에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들고 계신 분들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강스템 바이오텍 이 500억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강하게 밀렸어요. 뭐 근데 끼가 항상 있는 종목이죠. 얘는 뭐 실제적으로 회복 불능의 차트의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차트를 쭉 올려주다가 뭐 개별적인 회사의 악재가 발생하고 나서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고,
그 악재가 터졌던 자리까지는 메꿔놨지만 결국에는 여전히 하방의 압력은 여전한 종목이에요. 하방의 압력이 여전하다라는 거고, 이 하방의 압력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좀 바라보기는 어렵다라는 거고요. 들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인 부분인 거고, 실제적으로 유상증자가 성공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뭔가 매출이 나오든 아니면 무언가 이슈와 강하게 연결이 돼야 돼요. 어떻게 보면 아토피 치료제를 연구하는 회사라 알고 있고, 사실상 이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눈에 보이는 실적을 나타내주는 회사는 드물지만 대부분 기대감에 움직이는 종목이 제약바이오라고 하지만, 얘는 그런 기대감도 아직은 미비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큰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코로나든 뭐든 이 해당하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그런 코로나 관련돼서는 특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특별하지 않다라는 거고, 그럼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 요런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 추세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이 추세적인 관점을 이어보면 모양이 좀 다르네요. 추세적인 관점을 대략적으로 좀 이어보면요, 요런 흐름과 실제적으로 요런 흐름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을 딱 그어보면 일단 그 중간값을 이탈한 자리거든요. 요렇게 보면 이탈했고, 또 다른 관점으로 이 중간값을 연결해보면 요런 관점에서의 중간값을 연결한다면 이건 아직 이탈하진 않았어요. 그죠? 추세가 여기와 어떻게 보면 여기가 하나 있다라는 거고, 요런 기준이 하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작은 흐름에서 요런 그림이 하나 있다,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일단 하방에 대한 압력은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데가 4,900원이에요. 지금 5,000원대고 4,900원 때 흐름이 좀 나타난다라는 거고, 일단은 유상증자가 주주 배정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건 좋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 안에서 멈출 거냐, 아니면 한 차례 더 주가를 누르는 흐름이 나타날 거냐의 기준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일봉상에는 마땅히 눈에 보이는 자리는 없고요. 분봉상으로 들어왔을 때 이 분봉의 흐름을 보면 일단 시장의 메리트, 말 그대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이 구름대 하방으로 넘어서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하락하고 나서 주가가 강하게 한 번은 상승을 했어요. 거래가 들어왔다라는 거고, 그리고 고점을 한번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 밑에 하방의 압력을 지금 받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5,150원에서 5,350원, 그럼 200원 차이가 나죠. 그러면 5,160원에서 200원을 제어해보면 4,960원 정도가 요런 자리가 하나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적으로 주가가 여기서 한번 올라왔다 눌렸던 자리로 따진다면, 혹은 이 자리에서 요 자리까지 한번 올렸잖아요. 그러면 5,160원에서 5,460원 대충, 그러면 300원 정도.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300원을 제외하면
4,850원이 나오겠네요. 그쵸? 요 자리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요 안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날 거냐, 그게 아니면 요 안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날 거냐예요. 이해되시죠? 즉 4,970원 부근에서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잠깐은 나타날 수 있다. 대신 이 나타나는 흐름에서 반등이 나올 때 뭐 해야 돼? 5,100원 위로 올려다 놓는 그림이 안 나온다면 주가는 한 번 더 눌린다라는 거고, 그러면 4,850원에서는 무조건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날 것이다. 대신 그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는 4,850원 자리에서는 뭐 해야 된다? 무조건 못해도 5,000, 여전히 5,100원이네요. 나온다면 5,100원 위로는 한번 올려놔야 돼요. 근데 대신 이 안에서 뭔가 또 흐름이 한번 나타나겠죠? 그럼 뭐 4,950원 부근에서 한 차례 횡보하는 척 하다가 못 올라와서 주가를 한 번 더 누른다면 여기서 자리 잡고 올라올 때는 뭐 해야 돼? 5,000원 위에서는 다시 한번 모양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 여기까지 빠지더라도 주가는 다시 이 안으로 들어오는 흐름이 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진정할 수 있는 봉의 흐름이 좀 나타나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위로 올라오는 자리를 지켜봐야 된다. 일단 유상증자가 성공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성공의 흐름이 나타나고 나서 내가 이 종목을 만약에 물려 계시는 부분이라면 물타기를 하든 불타기를 하든 간에, 정말 물타기를 하실 거면 저점을 기가 막히게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죠? 그게 아니라면 6,450원 위로 주가가 올려다 놓는 흐름이 나타나고 나서 이 위에서 버틴다면 그때 차라리 불타기를 하는 게 더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찌됐든 그런 흐름이 나와야만이 이 종목이 뭐 없어지지 않는다. 앞으로의 다시 행보에 또 한번 10,000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가 말씀드렸던 아까 그 6,400원 그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더 지켜보든 아니면 하방에서 확실하게 뭐 4,800원대든 거기서 자리 잡는 거를 지켜보고 더 이상 한번 자리 잡고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을 때 거기가 물타기의 접격의 자리다라고 꼭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하방 압력이 강한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메이드 뭐 게임 관련이죠. 뭐 미르4 관련된 종목인데 기존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주가가 하방의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그 흐름을 이어가다가 박스를 치고 다시 한 차례 중간, 이 또 중간의 중간값이죠. 요 자리를 지켜주면서 다시 고점 때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버티는 척 하다가 이 자리 한 번 더 찍어주고 그리고 주가를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한 또 중간값을 지지해주면서 이 하방 압력을 뚫고 올라섰거든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가 이 하방 압력에 대해서 주가가 눌릴 수 있는 자리까지는 분명히 있다. 결국에는 위에서 기존에 눌렀던 이 하방 압력을 뚫고 내려갈 거냐 안 내려갈 거냐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결국엔 이 자리를 다시 또 뚫고 내려간다면 뭐가 어찌됐든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하방 압력이 뭐 100% 나타나진 않겠지만, 이걸로 그리면은 뭐 이게 전체가 그려지지가 않아서 100% 나타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또 중간값을 확인해야 될 자리가 분명히 나타날 수도 있는 관점이거든요. 못해도 여기에 대한 중간값까지 요런 자리까지도 밀릴 수 있는 확률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48,000원이죠. 요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고, 최근에
이 중국발 악재 때문에 우리 한국 시장 또 좀 하락을 하는 거고, 상해 뭐 홍콩 지수도 하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여파로 인해서 이 게임 사업이 사실상 매출이 가장 호황되게 나오는 게 중국 쪽이에요. 뭐 한국도 있지만 중국 쪽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악재, 뭐 어떻게 보면 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빠지는 부분이니까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요 박스권을 유지하는지 체크를 하시라는 거고, 이 자리가 이탈하게 되면 뭐다?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올려놓지 못하면 뭐다? 주가는 다시 한번 요 4만원 혹은 4만원 밑에까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전체적인 이 흐름의 영향으로 봤을 때 주가의 현재 기준이 그런 관점인 거고, 그런 관점인 거고요. 그런 관점의 유지를 하는 부분이 꼭 나타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자리를 지키는 흐름이 낫다. 이 월봉을 보더라도 고점은 더 이상 올리지 못했고, 몸통의 기준으로 보면 몸통이 일단 하방이에요. 요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지금으로는 몸통 자체가, 그죠? 아직 이 위로 올려다 놓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뭐 월봉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거고, 저번 달이었으면 괜찮은 흐름을 좀 보였었을 흐름이었죠. 뭐 이제 월말이 되면서 주가를 이런 모양으로 망쳐놔 버렸지만, 잘 가던 주가를 망쳐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볼린저 밴드 상단에 대한 이 뭐 압력과 뭐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압력을 받고 주가가 눌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눌리는 흐름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추세가 꺾이진 않았지만, 이 추세를 꺾고 내려갈 거냐 아니면 지금의 자리에서 유지를 해줄 거냐 의 기준으로 종목을 바라보셔야 된다. 1차 자리 48,000원대, 그 자리를 이탈을 하는 부분이 나타난다면 어디 45,000원대까지는 한 차례 더 밀어야만이 주가가 안정할 수 있을 거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어찌됐든 이 자리를 좀 지키기 위해서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다라고 본다면 1차적인 이 자리 꼭 지키는지 들고 계신 분들은 체크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최근에 MPK라는 종목이 좀 주가 상승을 했죠. 뭐 좀 회사가 좋지 않다가 흑자 전환을 한 회사예요. 그리고 또 체제형 관련 종목으로 좀 움직였고, 이 일봉의 그림으로 보면은 먹고 튄 그림이거든요. 누가 봐도 먹고 튄 그림을 현재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인 거고,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그러면 이 월봉의 기준으로 보면요, 자, 실제적인 월봉의 기준에서 거래가 빵 하고 들어왔던 요 자리를 요때 메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열려있는 자리였는데 뭐다? 항상 이 구름대로 들어가면 뭐다? 구름대 하단이 지지 라인인 거고, 구름대 상단이 뭐가 된다? 목표가가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죠? 그런 흐름을 확인한 거예요. 단기적인 목표가를 찍고 주가가 눌리면서 이 위 2,900원 위에서 종가 형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 밑에서 형성을 시키니까 여기에 대한 압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 거래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이상의 거래량이 발생되지 못하니까 이 윗자리로 강하게 튀어오르지 못한다라는 거고, 그죠? 튀어오르지 못한다라는 거고, 뭐 기존에 있는 여기에 대한 매물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량이 전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하방에 대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림인 거고, 누군가는 물량을 한번 이 흑자를 기준해서 먹고 튀었다라는 근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가 1800원, 185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인 거고, 그 열려있는 자리에서 2300원대를 유지할 거냐 못할 거냐의 관점이에요.
지금의 자리에서는. 그러면 열려있는 자리는 1800원대인 거고요. 여기 2300원대 기준이 잡혀있네요. 열려있는 자리는 1800원대까지 열려있는 자리인 거고, 1800원대까지 열려있는 자리인 거고, 2300원대에서 자리를 잡아줄 거냐, 그리고 2300원대에서 자리를 잡는다면 이 2600원대를 유지해 줄 거냐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즉 지금의 자리는 항상 주가가 고점을 상승하고 나서는요, 항상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게 똑같죠. 주가가 올라왔던 종목은 어느 정도 고점을 닫고 더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 뭐가 나와? 눌림 혹은 조정이 나와요. 그럼 그런 눌림이라면 박스를 치는 횡보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고, 조정이라면 주가를 주저앉혀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조정이냐 눌림이냐의 기준으로 본다면 어디 2600원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온다면 뭐다? 얘는 눌림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이 밑에서 횡보하는 자리가 나오거나 혹은 1800원짜리까지 눌린다면 얘는 뭐다? 조정이다.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자리를 헤쳐먹고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2600원 위로 유지하는지 꼭 체크를 하시고, 그 유지하는 자리가 2950원까지는 열려있는 자리다. 그러면 여기와 여기에 박스권의 중간값을 그어보면 2750원이 나온다라는 거죠. 즉 눌림이라고 하더라도 유지를, 이 박스를 전체적으로 사용할 거냐, 아니면 위에서 움직일 거냐, 밑에서 움직일 거냐, 그것도 못하면 이 밑으로 내려갈 거냐, 그런 기준으로 종목을 바라보셔야 돼요. 어찌됐든 물량을 한번 털고 나간 그림이에요. 얘는 털고 나간 그림인 거고, 결국엔 이 나간 물량을 털고 단기적으로 털고 나갔던 이 조그만한 거래량이라도 한 번 정도는 들어와야 된다. 요런 거래량이 한 번이라도 들어와야 다시 한번 자리를 잡는 그림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차트의 모습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 제약이 한 차례 상승을 했다가 눌렸어요. 기존 영상에서 세력주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 세력주의 확률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1500원이었죠? 1500원 위에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한 차례 슈팅이 나왔고, 그 자리가 1900원, 이 자리는 빠르게 넘기진 못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된다? 웬만하면 이 위에서 박스 치는 게 좋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 밑에서 박스는 꼭 유지를 해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기존에 드렸죠. 그런 자리까지 오늘 확인을 했고, 실제적으로 시노팜, 이 중국 백신 관련이 물백신이다 라는 악재 뉴스가 나오면서 정말 물백신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그런 주가를 한 차례 눌렀어요. 그럼 이제는 얘는 1460원은 웬만하면 절대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앉는다면 뭐다? 얘는 나가리다. 결국엔 이번에는 올릴 생각이 없다 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이래나 저래나 어찌됐든 요 자리로 다시 들어오는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 안에서 횡보하는 그림이 분명히 조금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횡보하는 그림을 1650원을 기준 잡아서 이 위에서 횡보할 거냐 밑에서 횡보할 거냐에 따라서 뭐다? 앞으로의 행방이 달라진다. 위에서 횡보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얘는 2000원을 넘길 확률이 분명히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될 수 있는 차트고요. 간만에 솔고바이오가 좀 움직였어요. 움직였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무슨 이유인지까진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인지까진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최근에 하락했던 이 낙폭가대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반등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주가를 너무 많이 눌러놨기 때문에 여기서 한 차례 눌러놓고 횡보시키고 나서 여기서 한 차례 슈팅을 냈죠. 근데 거래량이
안 터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맞고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가가. 그죠? 이 자리를 맞고 떨어져 버린다라는 거고, 다시 한번 어찌 됐든 얘는 강하게 한번 상승했던 종목이고, 그런 흐름을 유지를 좀 해주는 척 하다가 주가를 눌렀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요렇게까지 첫 눌러갖고 이 갭자리를 메꾼다라는 건 뭐 앞으로 더 좋은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갭을 메꾼다 라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간다면 얘는 그냥 필요 없는 종목이에요. 약하다. 우리 주주들, 개인들은 그런 흐름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 나중에 얘가 10,000원을 가든 100,000원을 가든 그때까지 이 종목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전혀.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웬만하면 요 갭자리는 애초에 메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죠? 못해도 요 갭자리도 메꾸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요 밑으로는 절대 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여기까지도 굉장히 많아요. 40%예요, 밑으로. 그죠? 하방 따지면 20-30%가 더 밀려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이 갭자리만 메꾸고 가는 방향으로 잡아줘야 된다. 무조건. 즉 지금의 이 자리가 하나의 변곡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왜? 한 자리의 갭은 메꿨으니까 이 갭은 원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자.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이 갭자리를 메꿨으니까 여기가 변곡점인 거고, 1,300원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무조건 손절 라인이다. 이 자리가 종가상 이탈하면 얘는 별 볼 일 없고 재미없다. 결국에는 1,100원대에서는 1,100원 혹은 1,200원대에서는 지지를 받겠지만, 받더라도 뭐 한다? 요 구름대 위로 못 올라가고 이 밑에서 쳐놓는다. 그만큼 또 시간 낭비한다. 그럴 바에는 다른 종목 보겠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향이 안전하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랬든 저랬든 이제는 1,300원 단기 저점 자리인 거고, 웬만하면 1,350원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을 유지해야 돼요. 얘는 제가 주포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정말 이 주포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 방송을 볼 일도 없겠지만, 혹시나 봐서 그렇게 쳐 누른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지만 어찌됐든 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을 거면 돈을 꽤 많이 써야 돼요. 또 돈지랄을 미친듯이 해야 된다. 지금의 추세는 이런 하방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값을 유지하고 다시 올려놨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그림으로 가라. 그래야만이 주가가 한 번 더 상승한다 라는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인터파크, 야놀자 관련이죠. 야놀자가 상장한다 라는 관점인 거고, 최근에 뭐 오늘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 트립닷컴에서 인터파크 인수 추진, 뭐 야놀자랑 뭐 대결한다, 뭐 또 이렇게 붙여놓고 나중에 주가를 또 띄워놓고 또 결국에는 뭐 무산됐다라고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존의 영상에서 제가 요런 자리를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를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눌리고 나서 결국에는 다시 또 올라오는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인데, 자, 이제는 지금의 자리에서 다시 11,300원을 넘길 거냐가 중요한 관점인 거고, 우선적으로 얘가 11,300원을 넘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1,600원에서 11,000원대가 중요한 자리예요. 요 자리. 요 자리 위로 올려다 놔야 된다라는 거고, 이 자리를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혹시나 나타나고, 그 맞고 떨어졌을 때 주가가 9,000원을 깨고 내려앉는다. 혹은 뭐 좀 넓게 볼까요? 마지노선이 9,000원이에요. 그냥 저는 그냥 그렇게 보고 싶어요. 한 차례 올리다가 눌렸을 땐 마지노선이 9,000원인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는 한 번 더 눌리더라도 마지노선은 8,700원이다. 이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나타나면
어찌됐든 요 자리를 한번 때리러 갈 거다. 그 때리러 갔을 때 맞고 떨어지면서 9,000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난다. 그러면 뭐다? 얘는 별 볼 일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의 관점에서 오늘 고점을 한번 높이면서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매물을 조금씩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래나 저래나 8,650원은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고, 웬만하면 지금의 자리에서 뭐 9,000원 이탈 안 하는 게 더 안전한 자리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요 자리 안으로 지금은 들어온 그림이니까. 그죠?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그였을 때가 10,000원대고요. 그런 중간값을 오늘 확인해 보려다가 못한 거고, 오늘 오후에 이 뉴스가 나온 건지 아니면 뭐 장중에 나왔던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만약 이 뉴스가 장 끝나고 나온 뉴스라면 뭐 내일 뭐 아침에 갭이 뜰 확률도 분명히 있겠죠. 그럼 그 갭자리가 1,600원 혹은 11,000원 위냐 아래냐는 꼭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어찌됐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혹여나 리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부탁드릴게요.